자, 2교시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먼저 시간에는 그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했고, 그 다음에 타겟, 표적 시장을 선정하였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그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그 제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인지시켜 놓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죠. 아 하면 아, A 하면 B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는 모습인데 정확히 이제 표현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어떤 그 선택한 표적 시장에서 소비자 자사만의 소비자에게 자사만의 차별성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제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새겨놓는 거죠. 이제 카빙시키는 거죠. 아주 각인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혹은 인식된 혹시 인식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브랜드예요. 브랜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나 우리 그 관광 산업에 있어서는 이 제품이나 그 서비스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관광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무형성이잖아요. 무형성. 그 무형성을 각인시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무형성을 각인시키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어떻게 돼? 시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각화시키는 것이 가장 기억에도 오래 남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각인이 되거든요. 소비자들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다? 브랜드로 하는 거죠. 브랜드. 그러니까 어떤 호텔명이 됐던 항공사 명이 됐던 여행사 명이 됐던 이런 것들의 모든 건 브랜드를 갖다가 각인시킨다. 그러려면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까? 이 브랜드의 성격을 어떤 성격을 집어넣어줄까?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소비자에게 인식이 되는 거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는 소비자하고 뭘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이 브랜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품 및 서비스를 그 나타낼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그 무형의 제품 및 서비스를 갖다가 외현시키는 것이 브랜드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고객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이 제품은, 이 브랜드는, 이 제품을 나타내는 이 브랜드는 어떠어떠하다. 어떠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날 때 이미지 되게 중요하잖아. 첫 이미지가 과연 뭘까? 저 사람 이미지 괜찮아. 나의 호감이야. 나의 이상형이야.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브랜드도 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포지셔닝은 단계가 오게 되면 상당히 재밌는 게 맨 먼저 우리가 그 포지셔닝에 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돼? 뭐 어디까지 맞춘다 그러죠? STP 전략에서 타겟팅, 표적 시장이 맞춰진 거죠. 그럼 그 표적 시장에 갖다가 우리는 고객 분석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야 돼요. 이제 그동안엔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일단 나눠놨는데 그 안에 있는 고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든가 소비 형태라든가 어떤 사회 문화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욕구 충족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식으로 했던 고객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놓은 상태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경쟁 상대, 경쟁 대상의 선정을 갖다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 왜? 포지셔닝은 결국에는 뭐냐면 상대성이거든요. 상대. A가 있어야 B를 갖다가 A는 B보다 크다. A하고 B는 같다. A는 B보다 작다. 어떤 면에서 품질 면에서 A는 파란색, B는 노란색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상대가 있어야지 나의 존재를 좀 더 부각시키는. A보다는 B가 더 비싸다. A보다는 B가 더 품질이 좋다. A보다는 B가 더 대중적이다. A보다는 B가 더 프리미엄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대성인 거죠. 그래서 경쟁 상대를 갖다 어떤 상대를 집어넣을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 상품은 저 대상자, 경쟁 상대하고 나는 어떻다라는 걸 나타내줘야 된다. 그래서 상대성을 갖다 우리는 중시하게 되는 경쟁 대상을 갖다 잘 선정을 하고 그거랑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싸울 때 누구랑 싸워주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싸움 상대는 나가 저쪽에서 받아주면 내가 그 사람하고 그 사람 혹은 그 위치하고 동급이 돼버리게 되거든요. 올라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정치인들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진짜 누구였다나 초선 의원인데 다선 의원하고 어떤 논쟁을 벌인다. 그럼 초선 의원이 다선 의원은 이거 완전 손해 보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무적 운전인 거죠. 그러나 초선 의원은 이름을 알리는 노이즈 마케팅을 벌리면서 그 다선 의원과 동급이 될 수 있는 동종의 위치가 올라.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약간의 말을 갖다 좀 더 자극적인 말들도 한다 이거죠. 자, 어찌 됐건 그렇게 경쟁 대상에 선정을 하게 되고 자사 제품을 거기에 포지셔닝을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낼까? 우리 자사 제품은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까? 품격으로 할까? 약간 그 대중적인 걸로 들어갈까? 아니면 가격 저기 희귀성을 띄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질로서 볼까? 아니면 가격으로서 할까? 저렴하지만 상품 질이 되게 좋네. 가성비.
아우 저건 항상 명품이야. 가격이 비싸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뭔가가 확실한 걸 갖다 포지셔닝을 개발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획일성이에요. 통일성. A 홍보 채널에서는 가격인데 B 홍보 채널에서는 품격. 이렇게 되면 막 혼선이 가면 안 돼요. 딱 통일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리포지셔닝. 만약에 포지셔닝 완벽할 수는 없잖아. 실수도 할 수 있잖아. 얘가 잘못됐네. 그동안 조사한 게 잘못됐네. 실수했네. 그럼 빨리 어떻게 한다? 리포지셔닝. 새롭게 다시 포지셔닝을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 요런 5개의 단계로서 우리는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 1931년도서부터 나지만 정말로 대단한 게 저는 코카콜라의 가장 정말 대단한 게 산타클로스가 빨간색 옷을 입는다.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코카콜라의 파워는 정말 꾸준히 획일성 빨강이죠. 그걸 입혔다고 해도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산타클로스는 원래 빨간색 옷을 안 입었어요. 응? 산타클로스가 이게 원래 원조예요. 응? 이게 원조란 말이죠. 산타클로스 원조입니다. 정말 산타 마을에서 소위 북유럽에 있는 산타 마을의 산타 그 할아버지의 원조는 이거란 말이죠. 그러나 코카콜라는 이렇게 바꿔놔요. 그리고 1930년대서부터 계속 꾸준히 이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뭐예요? 빨간색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카콜라에 완전히 당한 거죠. 원래 원조가 바뀌는 그만큼 꾸준히 획일성 있게 가니까 당연히 다음 세대에서는 분명하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빨간색 망토를 입어야 되는 그걸 완전히 미리 저기 해놨다. 그러니까 획일성으로 제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형의 질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이 서비스 상품인 관광 상품들은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물론 일반적인 제품들도 브랜드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무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서비스 상품, 관광 상품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한 이름 이외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체적인 문화, 즉 제품이나 서비스가 녹아내는 거잖아. 하나의 삶이. 그래서 그 나라, 국가와 도시, 지역, 기업, 상품, 서비스 모든 것이 그 브랜드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딱 하게 되면 어떤 신뢰, 반도체, 전자, 리등, 1등 기업, 믿을만하다. 이 정도 최소한 서비스 질은 약속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제품과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가 딱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게 이 브랜드라는 거죠. 특히나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관광이나 관광기업, 관광상품 브랜드명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 갖고선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브랜드명 저기 하는 게 항공사 호텔도 딱 그렇죠. 하얏트 호텔 딱 그러면 벌써 그냥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서비스지? 특급 호텔이야? 걱정 안 해도 돼. 위치만 좀 한번 볼까? 왜? 호텔은 위치가 따라서 많이 좌우돼요. 아무리 브랜드가 좋더라도 어떤 거는 다운타운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고 어떤 거는 리조트, 해변가 이런 식의 위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있을 뿐이지 어찌됐건 하얏트라는 그 이름 하나만 해도 성공적이라는 거죠. 벌써 딱 정해져 있잖아요. 최소한의 다른 호텔들과 차별성과 더불어서 뛰어난 하얏트만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 브랜드 같은 경우도 어떤 독특한 차별화된 어떤 독특성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성격이라든가 브랜드가 서로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에 용해야 된다. 즉 상기가 잘 돼야 돼. 이 상기가 안 되면 안 되죠.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소위 데이터를 인출하는 이 상기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기억이 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용해야 되지. 쉽게 회상할 수 있고 쉽게 상기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기죠. 쉽게 이해해야 쉽게 상기가 되고 쉽게 회상이 된다는 이런 작업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용이해야 된다. 아주 쉽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죠? 자, 그래서 이런 브랜드의 중요성은 여기 이렇게 이게 그 브랜드 중요성을 갖다가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브랜드가 소비자한테, 브랜드가 기업한테 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브랜드가 소비자한테는 일단은 구별을 해준다. 차별성이죠. 생산자의 차별성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의미하죠. 브랜드가 삼성하면 LG하면 벌써 그 약속을 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품질은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정보 그거 별로 없을 때 결국엔 브랜드 갖고 선택을 한다.
정보가 없으면 브랜드 갖고 그냥 선택을 해요. 삼성인데 어떤 제품에 삼성이 만든 A라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삼성 믿고 그냥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 브랜드 기업에다 주는 거죠. 다른 제품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 제대로 그 혜택을 제공하는 경험적인 면에서 어떤 가치적인 면에서 실용적인 면에서 혜택을 제공해서 강력한 브랜드라면 이런 강력한 브랜드가 형성된 브랜드라면 더더군다나 다른 기업체 브랜드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들어오질 못하는 진입장벽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되게 든든한 보호막. 그래서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세계 1, 2, 3위 뭐 애플이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항상 1위 그 장벽을 못 뛰어넘죠. 못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아주 용이해요. 뭐 뻔하죠. 삼성이 핸드폰 만드는데 삼성이 어느 날 갑자기 뭐라 그럴까 뭘 만든다 그럴까요? 뭐 자전거를 만든다. 그럼 인정을 하겠습니까? 못합니까? 야 삼성이 만들었는데 그 정도 최소 어느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즉 내가 어떤 삼성이란 모터 나 로고를 달고 어떤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혹은 다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그런 서비스를 선택할 때 아주 용이하다라고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아주 강력하게 브랜드가 그 이미지가 소비자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인지가 돼 있었다면 고가 정책을 펼 수 있어서 더구나 이익을 갖다 추구하는 그러니까 매출을 상승하는 그러니까 수입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갖다 기업체한테 제공해 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브랜드가 이렇게 소비자한테 주는 특징과 또한 브랜드가 기업한테 이렇게 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제공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는 정말 중요하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를 갖다가 각인시키는 방법들 중에 특히나 이제 관광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 각인이 되는 이미지가 형성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는 거죠. 첫째, 대중적 유발체입니다. 일반 광고를 통해서 혹은 그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정보를 가지고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광고들이죠. 여행의 판이 바뀐다. 이 노랑풍선이죠. 사실 처음에 노랑풍선은 이미지 쇄신은 리포지셔닝이 아주 성공적인 기업이었다. 왜? 처음에 나왔던 노랑풍선은 무조건 정말 저가 상품만 판매해야 되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나 TV에 이서진이라는 배우를 채용하면서 나름대로 그걸 리포지셔닝하는데 성공을 했던 거죠. 질이 나쁘서 가격이 싼 게 아니다. 질 좋게 가격은 거품을 빼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완전히 포지셔닝을 갖다가 바꾸면서 어떤 이런 광고를 통해서 한다라고 보세요.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하는 것들보다 대중적 유발체를 통한 건강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 건강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시킨다. 그냥 간접 유발체인 거죠. 요거는 어떤 기사, 거리, 논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 약간 이제 홍보에 가까운 거죠. 이런 것들은 그게다 이런 것들은 되는데 무료 비용이 자체가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나 혹은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대중적 유발체는 유료죠, 유료. 다음에 자연 발생적 유발체. 여기 이제 되게 상당히 더군다나 이런 관광 산업에 있어서 이런 무형해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관광 이미지를 갖다 형성시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구전을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관광 상품은 보이지가 않는 이런 무형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소멸성도 가지고 있고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가진 관광 상품은 뭐가 크다? 네, 리스크가 크다. 미리 만져보고 미리 테스트해보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게 리스크가 되게 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 구조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통해서 그 A라는 여행사는 그 B라는 호텔은 그 C라는 항공사 이러이러하대. 그렇게 해서 통해서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다. 그걸 바로 이제 구전을 통해서 하는 건 자연 발생적인 유발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유기적 형성체죠. 이건 직접 본인이 방문하거나 체험했을 때 어떤 그 상품을 이용을 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옵시다. 아니면 그 상품 그 호텔에 가서 잠을 잡고 어떤 경험을 취했어요.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체험을 했을 때 내가 가지게 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죠. 이 호텔이 됐던 이 항공사가 됐던 이런 것이 맞아 유기적 형성체를 통해서 이미지가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그래서 관광 이미지 형성 과정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포지셔닝 전략이죠.
자, 이 포지셔닝 전략은 이제 포지셔닝 전략도 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포지셔닝의 단계라든가 브랜드의 중요성을 또 브랜드 여러분들이 네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 콘텐츠를 통해서 마지막 그 기말 대용으로 하게 되는 그 시험은 과제물은 네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잘 선정을 해서 정말 쉽게 각인이 되고 기억이 용이하게 해야 되는 이런 브랜드를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지셔닝 전략이죠. 이 포지셔닝 전략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네이밍까지 끝냈을 때 우리가 포지셔닝 전략을 어떻게 펼치는 게 좋은가? 방금 얘기했듯이 뭐 관광 이미지 형성하는 과정이 자연 발생정에 있어도 여러 가지 또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선도자의 법칙을 통해서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식의 법칙을 통해서, 그 다음에 희생의 법칙을 통해서, 집중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포지셔닝 전략을 잘 펼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진행되는 프로세스 과정이라든가 거기 되면 앞에다 내세워야 될 브랜드라든가 이런 걸 지금까지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선도자의 법칙, 더 좋은 것보다는 맨 처음 게 좋다. 맨 처음 게 좋다. 시장의 선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가장 유명한 원조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원조라든가 가장 최초라는 이런 것이 바로 선도제의 법칙이에요. 한번 선도제의 법칙이 되게 되면 이게 콘크리트 법칙이라고 일명 그래요. 부서지지가 않아요. 딱 그 콘크리트처럼 딱 되는데 요거는 그 찰나 단 6초 만에 이 각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6초의 모든 쇼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딱 쇼부가 되게 되면 콘크리트 법칙에 의해서 전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선도자의 법칙을 항상 잘 이용해야 돼요. 최초로 먼저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진행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준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식의 법칙이죠. 소비자 행동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막대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거죠. 자, 고객이 이제 인지를 해야 돼요. 어디에? 내 마음 속에, 내 기억 속에. 즉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 상기가 돼요. 기억을 인출하는 거죠. 기억 속에,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 인출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려면 어떻게 돼? 고객의 마인드에, 머릿속에 확실하게 인식이 돼 있어야 된다. 그 인식돼 있지 못하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을 때다. 아까는 욕구가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맨 먼저 난 뭐가 필요해 라고 욕구를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충족시키려고 하려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정보를 많이 탐색을 해요. 여기저기 있는 정보를 다 탐색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내 머릿속에서 먼저 정보를 탐색을 해요. 근데 거기서 답이 딱 나오면 2차 단계로 안 넘어가요. 2차 단계는 뭐죠? 외부의 정보를 탐색해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친다든가 구글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이제 2차 정보거든요. 2차 정보 탐색인데 이 1차 정보 탐색에서 상기가 된다. 인식되어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가 떠올랐다. 그럼 거기서 게임 끝. 더 이상 안 알아봐요.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신뢰를 딱 하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된다. 그래서 자사가 기업되는 원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소비자 인식을 이제 확실히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심어주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 어설프게 해서는 안 돼. 확실한 무언가 장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토 1위, 브랜드 파워 1위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희생의 법칙을 해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다음에 나오는 집중의 법칙하고 비슷한 맞물려 들어간다는 연결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품들을 보면은 장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고 색깔도 이쁘고 형태 디자인도 이쁘네 막 이러면서 배달도 해준대. AS 이걸 다 살리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는 죽이고 어떤 건 죽이고 가장 고객들이 가중치가 높은 거를 잡아내서 그걸 갖다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인식이 돼버리면 안 돼. 많은 장점을 다 홍보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 죽도 밥도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품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특징 그거만 딱 살리라는 거죠. 이것만 뭐 한다?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희생을 시켜버려라. 나머지 제품은 다 희생을 시켜버려라 라는 거죠.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되면 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중요시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살리고 그렇지 않은 건 다 어떻게 한다? 희생을 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중의 법칙 방금 얘기했듯이 그거를 갖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할 거 집중하고 희생시킬 수 있는 거 희생시키고 가중치가 높은 거 고객의 가치를 가장 먼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거 그걸 먼저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 영화를 갖다 주유소 습격 사건. 근데 이 유효성이라는 그 배우가 보면 특징을 보면 난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 상대방을 딱 오직 한 사람만 패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아주 질려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포지셔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선도자의 법칙이라든가 인식의 법칙, 희생의 법칙, 집중의 법칙 이런 해서 우리가 포지션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응? 왜냐면 이제 포지셔닝 이미지나 이런 걸 다 만들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것 또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게 포지셔닝의 유형이에요. 자, 제품의 속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자, 100% LTE다. 100% LTE 가지고 요금을 받지 않겠다. 이거는 뭐야? 그 속성이죠. 중요한 제품이나 서비스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100% LTE만 합니다. 완전 차별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이미지죠. 이거는 고급화를 추구하는 거죠. 이거는 품질의 개념을 떠나서 이거는 먼저 우선이 뭐예요? 고급화, 이미지죠. 명품. 그래서 조르안마니 비싼 명품이죠. 그래도 핸드폰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이미지 같이 집어넣어준다. 서비스는 이번에 이용 상황이에요. 자, 이 껌 아주 시원한 껌입니다. 목을 아주 시원하게 밀죠. 청량감 있게. 그랬을 때 상황이 어때? 이 목이 뜨겁죠. 이 뜨거운 걸 이용해서 가장 그 상황에서 이런 껌을 씹는 게 되게 좋다. 사탕을 먹는 게 좋다. 아주 시원하다. 또 이용사인데 게토레이 포카리 스위트는 참 재밌는 게 요거는 경쟁을 살짝 피했어요. 둘 다 사실 이온 음료예요. 그렇지만 게토레이는 스포츠를 끝나고 먹는 갈증을 확 풀어주는 스포츠 음료처럼 만들어 나간 거죠. 포지셔닝을. 그러나 포카리 스위트는 그게 아니죠. 이온의 힘으로 어떤 그 맑고 청량한 내 피부도 깨끗해지는 어떤 클린 이런 약간의 미용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됐다. 그래서 이용 상황에 따라서 광고를 갖다 그런 식으로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게토레이는 거의 다 90%가 보면 스포츠예요. 그러나 포카리 스위트는 스포츠가 아니죠. 저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을 배경으로 하는 정말 이국적이고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피해서 경쟁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었던 상황이다. 서비스 이용 상황에 따라서 또 하나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이건 중고 집단의 어떤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중고 집단. 나는 싸게 갔다 오는 거야. 이 정도 불편. 제주도 가는 비행기로 나는 일본 오사카 갔다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당신은 정말 싸게 갔다 왔어요. 아주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뭘 이용해서? 네, 제주항공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난 거죠. 그 사용자. 당신은 프리미엄이에요. 당신이 속한 집단은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그때는 커피를 프리미엄으로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고현종을 갖다 집어넣고 어떻게 아라비카 커피를 갖다가 고품격 프리미엄 커피로서 포지셔닝을 해나갔다라는 거죠. 이 원두커피의 맛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이제 그 사용자가 속한 중고 집단에 어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경쟁이죠. 경쟁 서비스 앤 포지셔닝 거죠. 자, 이걸 보시게 되면 그거죠. 야, 여기 누군지 아시겠죠, 이거? 뭔지 알죠? 맥도날드가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 사러 온 거예요. 버거킹 완전히 창피한 거죠. 반대편은 뭐예요?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를 저기 하는 거죠. 펩시콜라를 갖다가 펩시콜라에 있는 내용물을 코카콜라 캔에다 집어넣고 이거 코카콜라라고 판매를 하고 있다. 그만큼 코카콜라는 펩시콜라를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 광고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쟁 서비스를 합니다. 이런 경쟁 서비스는 방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맥카페 이젠 거품을 날리자. 바로 밑에 뭐 있어요? 스타벅스 카페죠. 스타벅스는 4,000에서 5,000원이 최소잖아요. 맥커피는 1,000에서 1,500원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거품을 이렇게 비교 광고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덱스라고 있는데 이 페덱스가 상당히 재밌어요. 이것도요. 이런 광고를 해본다라는 게 이런 머리라 그래야 되나? 이런 기획을 해놓고 이런 걸 창조해낼 수 있는 거 보게 되면 정말 다국적 기업들은 정말 뛰어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페덱스죠. 페덱스. 이 뒤에 건 뭐예요? 이것도 차죠. 그림을 갖다 이렇게. 이거 뭐예요? DHL이죠. 그래서 페덱스는 항상 DHL보다 항상 빠르죠. DHL이 앞서갈 수 없죠. 영원히 페덱스 뒤에 있죠.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죠. 역시 이런 것도 비교 광고를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약간 반대되는 약간의 그 단점이 다른 거지만 이것도 경쟁 서비스에서 우리는 넘버 2입니다. 우린 2등이에요. 더 이상 안 바래요. 우린 2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더더욱 노력합니다. So we try harder.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합니다. So we try harder.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스 렌터카는 2위입니다. 우리 2위입니다. 그래서 우린
죽어라고 노력합니다. 정말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예 붙이고 흑자경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경쟁과 때 상대방을 정해놓고 나를 비교해서 나가는 거죠. 그다음 상징인 거죠. 이 말보로 라이트 담배는 이 말보로 맨이라는 남성성, 남성적인 이런 거에서 아주 정말 포지셔닝을 성공한 사례로서 많이 회자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페이스북 저기 뭐죠? 말보로가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 사실은 이걸 보게 되면 어떻다? 요 그 말보로는 처음엔 그 뭐죠? 그 말보로는 처음에 여성용 담배로 제작을 했어요. 여성용 담배로서. 여성용 담배로서 제작을 했다가 어떻게 한다? 여성용에 갖다가 실패를 해요. 과장됐어. 안 먹혔어요. 완전히 그냥 망해.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포지셔닝을 확 리포지셔닝 바꾼 거야. 남성용으로. 그래서 성공한 거죠. 성공했지만 이제 리포지셔닝을 했다는 거 사례도 또 많이 사용되지만 상징, 말보로맨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성공적으로 포지셔닝이 성공됐다. 다음에 이제 신뢰성이 있죠. 신뢰성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전문가들이죠. 소위에서 의사, 변호사, 약사 이런 식으로 어떤 회계사 이런 식으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 서비스 품질 차원을 가지고 어떤 우리 품질로 승부할 거야. 그랬을 땐 전문가를 이용한 신뢰성을 집어줄 수 있는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광고 홍보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제 서비스 품질에서 우리는 24시간 365일 도와줍니다. 24시간 360일 그 응답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속한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갑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확신성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걸 우린 전문가 집단에서 어떤 지식이나 정중한 믿음, 확신을 주는 이런 걸 확실하게 집어넣는. 그래서 프로의 냄새가 나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갖다 해놓는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은행과 금융들이 왜 금융은 항상 불안해요.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은행과 금융이 어떤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이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문성을 강조해요. 그래야지만 리스크를 저기 하니까. 다음에 이제 공감성. 이렇게 싱가포르 에어라인처럼 고객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어필을 한다. 그래서 고객과의 어떤 그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양성이 그래서 고객의 이해, 고객과 동감하는 이런 걸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또한 유형성. 지금까지는 관광상품은 특징이 아까 여러 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다 기회 못이 바뀌도록 기억하실 겁니다. 관광상품은 무형성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요소, 유형성 보여주는 그렇게 시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설들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규모와 시설을 보여주는 포지셔닝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오감을 통해서 자극을 인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게 판단한다는 것은 시각이다. 그럴 때 유형화시킨다. 겉으로 외형적인 요소, 시각적인 데이터를 살려내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이 시각적인 자료를 많이 이용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요게 틀리면 방금과 같이 아까도 그 말씀드렸죠. 맥도날드도 여성용 담배로서 포지셔닝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쫄딱 망하기 해 가면서 리포지셔닝이 말보로벤이라는 남성적인 걸 갖다가 완전 포지셔닝이 바꿔버린 거죠. 여성용 담배를 남성용 담배로 바꿔버렸으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히 싹 바꾼 거야, 이미지를. 그래서 성공한 거죠. 지금 제가 보이는 것이 맥콜이라는데요. 일화약품이 있는 맥콜이라는 건데 사실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망했어요. 왜? 맨 처음에 말 그대로 맥콜, 맥주, 콜라 해가지고 알코올 없는 맥주로 처음에 포지셔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술이라는 걸로 포지셔닝을 해나갔더니 그러나 이거를 바로 포기해버리죠.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대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죠? 조용필 가수죠. 이 조용필 가수를 갖다 빅 모델을 지정해서 이걸 바꿔버려요. 뭐로? 탄산음료로. 즉 술에서 탄산음료로 바꿔서 리포지셔닝을 되어버렸죠. 그래서 톡쏘는 탄산음료. 그전엔 분명히 알코올 없는 맥주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술이었다가 이제는 탄산음료로 완전히 싹 바꿔버려서 완전히 성공적인 거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후속품 중에는 이 밀키스 우유죠. 탄산우유, 크리미 또 마찬가지고. 이 크리미는 빨리 이제 무너졌지만 이 먼저 했던 이 밀키스는 성공적으로 요즘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말보로가 아까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보로는 뭐다? 이 남성용 담배였었지만은 사실은 원래는 여성용이었다라는 거죠. 여성용 담배가 실패하자 말보로맨이라는 남성적으로 확 바꿔가지고 모델을 내세워서 성공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요 펜션이에요, 펜션. 당초 이 펜션이 되게 재밌어요. 펜션이 뭐가 재밌냐면 이게 콘도도 아닌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숙박업소로 되어 있질 않아요. 숙박이 아니라 관광 편의 시설이에요. 편의 시설 이용한다. 이런 쪽으로 뺐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취사도 할 수 있는 어떤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그래서 개념이 달라요. 그 포지션 자체를 호텔로 편의시설을 했었더라면 사실은 펜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 의미가 없었을 거든. 야, 저 콘도하고 뭔 차이가 있어? 그냥 콘도라 그래.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그걸 바꿔놨다. 자, 그러면서 이 포지셔닝 전략을 할 때 우리가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포지셔닝 맵을 만들어야 돼. 맵. 요 맵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상호간의 경쟁력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포지셔닝 전략을 뺄 때 두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첫 번째 단계가 그 타겟 시장에서 고객을 갖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다? 상대성 위한 경쟁. 그다음 그걸 상대방을 대비되는 그런 품질을 내세워야 돼.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호의 경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뭐다? 포지셔닝 맵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만들 때 축이 A축, B축, C축, D축. 그래서 요거를 축을 정할 수 있는 기준 지표를 선정하는 거야. 가장 중요하게. 즉 고객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를 갖다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대중적이냐, 프리미엄이냐. 대중적이냐, 프리미엄이냐. 가격이냐, 비싼 거냐, 싼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건 뭐냐? 두 가지 큰 축을 이렇게 형성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포지셔닝 맵의 역할은 자사 제품의 현재 인지도를 파악해요. 아, 우리 회사의 인지도는 비즈니스. 세종을 볼까요? 세종은 이제 여행사 쪽에서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소위 삼성그룹 있죠. 특히나 이제 삼성그룹의 해외 출장 다니고 막 이러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상용이라 그래요. 시장, 상용, 비즈니스 시장, 마켓 시장. 아, 세종 여행사는 상용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게 비즈니스에 되게 높아요. 다른 건 거의 못 따라오죠. 레드캡은 이제 GS, LG 그런 상용 여행사이기 때문에 살짝 이쪽에. 그렇지만 레드캡은 왜 세종보다 뒤떨어졌냐? 레드캡은 패키지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거든요. GS 홈쇼핑 간. 그러니까 살짝 얘는 레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레드캡. 그러나 세종은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완전히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톤은 뭐냐? 아, 하나톤은 완전 레저로 와 있는 반 레저. 이쪽은 레저 중심이잖아요. 이쪽은 왼쪽은 비즈니스 중심이고 오른쪽은 레저거든. 레저. 그렇게 정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 상품의 인지도가 어떻게 돼 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는 틈새 시장을 파악했어. 나는 다음 상품을 만들면 가격은 떨어지고 가격은 좀 낮추면서 비즈니스에 가까운 이쪽에다도 만들어냈어요. 이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난 상품을 갖다 이 공간에 해야 된다. 즉 틈새 시장을 볼 수가 있고 경쟁 강도를 내가 지금 경쟁이 뭐가 약하구나. 경쟁자들이 누가 있구나. 거기다 경쟁의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앞으로. 그 다음에 이상점을 파악하는 게 그 아까 틈새 시장 같이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다. 앞으로는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마케팅 미스에 갖다가 효과를 갖다가 고객들한테 이제 체크를 해보고 마케팅 미스 전략을 쫙 펼쳐봤을 때 그 효과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게 이 포인트 맵이다. 고객들이 A라는 제품을 갖다 인지하기로, 야, A라는 제품에 대해 설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A라는 제품은 비싼 편인가요? 싼 편인가요? 비싸다, 싸다 정해줄 거예요. 이 A라는 제품은 대중적인가요? 아닌가요? 이 A라는 제품은 비즈니스용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면 레저용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고객들이 답을 줄 거니까 그거를 계속 평균을 내보면 나오겠죠. 고객들은 이런 거. 그래서 요번에 한 6개월 동안 마케팅 믹싱 전략을 펼쳤는데 다행히도 잘 바뀌었네? 아니면 못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효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중적이냐, 고급 프리미엄이냐, 천연 자료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혼합 색소를 이용. 둘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베스킨 라빈스는 혼합 색소 섬유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구나. 대중적으로 좀 이미지가 가 있네. 이런 식이 되니까 하겐다즈는 고급 프리미엄으로 가 있고 이건 천연 재료만 하네. 천연 재료니까 고급스러우니까는 가격이 좀 비싸겠구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토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어떤 걸 추구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에서 어디로 가고 싶다? 비즈니스로 가고 싶거든. 하나토. 그래서 얘네들 목표를 잡는 게 어디다?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죠.
한번 형성된 거 아까 얘기했잖아. 콘크리트 법칙이라고. 일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 다음으로는 그 우리 출석과제죠. 출석과제 제출해가지고 자연수 과제를 풀어서 제출해 주기 바라겠어요. 첫 번째,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이 왜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무엇인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시장을 세분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시장을 세분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세분화할까요? 우리가 SDP 전략을 펼치는데 SDP 전략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하고 또 비슷하겠죠? 그거 보시면 돼요. 다음에 관광상품과 같이 무형성의 특징 같은 제품의 그 제품이 서비스는 무엇을 앞세워 포지셔닝 전략을 펼칠 수 있는가? 무엇을 앞세우고 있죠? 특히 이 항상 시각화가 중요하다. 그 시각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거를 갖다 쓰시면 돼요. 다음 포지셔닝 전략의 수행 단계를 좀 기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포지셔닝 전략이 실패하면 리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5단계를 갖다가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뭐죠? 그 여행 상품 분석을 갖다가 여행 컨텐츠 분석을 갖다가 북미주, 미주, 캐나다, 미국하고 캐나다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요거는 잠시 쉬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